자, 일단은 네, 위치가 맞고요. 지금 선택하신 덱이 이마일릭스랑 아마일릭스가 69점짜리고 프랑켄아로가 67점이죠. 그러면은 체인 하나만 적용하면 되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실 수동 모드는 끝났고 시작을 하면 되죠. 네, 시작하시면 잠깐만요. 되겠습니다. 저는 디코에서는 오디오를 꺼둘게요, 일단. 잠깐만요. 지금 액박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자, 지금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윗부분에 이제 계신 분이 이진님이시고요. 현재 뚱뚱한 저 아마엘릭스라는 덱을 꺼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페게임, 페가임이라고 읽어야 돼요? 페가메라고 읽어야 될까?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충돌의 MC 프랑켄 아로라는 덱을 가지고 지금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하단에 계신 페가임이라고 할게요. 페가임님께서 로고스 선택하셔서 큐정비공 먼저 꺼내서 플레이 한 장 드로우까지 보고 이제 턴이 넘어갔죠. 지금 활성화된 세력이 이제 디스고요. 바늘두더지랑 맹수화된 악마 두 장을 제출을 하면서 지금 첫 턴에 이제 받았던 그 하우스 페널티를 드로우 페널티를 극복하고 다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로고스를 이어서 선택을 하셨어요. 지금 각자의 덱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뭐 경기가 일단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특별하게 덱 소개를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터가 일단 초반에 잡혀서 나왔기 때문에 핸드가 한 장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카드를 내고는 있지만 뭐 다 내고 나서 드로우 이득을 상당히 볼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핸드에 뭐 시간 되돌리기가 있는데 이건 시간 되돌리기는 조금 더 카드를 쓰고 나서 나한테 이득인 상황일 때 좀 내줘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장관 루도랑 허영심의 저주 이렇게 이제 손패가 잡혀 있기 때문에 승격을 시키거나 포획을 했을 때 상당히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페가이님께서 들고 계신 이 프랑케나로라는 덱은 좀 대놓고 생텀을 견제하는 덱이요. 잠시 후에 관련된 카드가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오리안이 이 덱에는 방어 계획이 이제 3장이나 들어가 있고 가오로 도배를 해서 필드 싸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 루도가 있는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획을 상당히 좋게 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림자장이랑 지금 대담한 리조를 내주셔서 탈취를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고스를 선택한 페가임 님이시고요. 정비공을 다시 한번 뽑아서 내서 지금 좀 핸드에 이득을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역전화 충전을 내서 지금 데미지를 골고루 좀 나눠준 상황이고요. 어쨌든 우적우적이까지 있고 뭐 계속해서 딜을 넣어주나요? 딜보다는 수확을 좀 해준 모습이죠. 해서 벌써 4개의 엠버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다시 턴이 지금 페가이님께 넘어왔고요. 이제 앞 턴에서 이진님께서 로고스를 선택하셔서 홀로 남은 클로드랑 교스테라토를 내준 모습이죠. 그래서 각 돌연변이들이 수학 한 장씩 수학을 했을 때 이제 카드를 한 장씩 뽑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돌연변이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기는 한데 뭐 이득을 보기는 좀 쉽지 않은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이번 턴에는 엠버가 하나 올라갔는데 가호까지 방어 계획을 쓴 모습이죠. 방어 계획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인접한 하수인들이 생명체들이 전부 가호를 얻은 모습이고요. 장관 로도가 나타나면 필드에 등장하면서 지금 여기 깔려있는 이 엠버를 뭐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 로도가 죽지 말아야 되겠죠. 이걸 뭐 죽으면은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상대방에게 좀 손해를 주기 위해서는 장관 로도가 살아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님의 턴이죠. 지금 로고스가 선택이 되어서 교스테라토가 수확을 해서 드로우를 한 장 본 걸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드로우를 좀 펌핑을 하면서 필드에 로고스를 잔뜩 깔아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현신이 상당히 드로우를 많이 붙여놓은 카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아마엘릭스라는 덱은 로고스가 사이클이나 아카이브에서는 좀 덜하지만 지금은 안 나왔는데 도서관 카드를 통해서 다중조회로 보관한 카드가 2턴 핸드 펌핑이 가능하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 지금 다소 아쉬울 만한 드로우를 좀 조합이 잘 갖춰져서 좋은 그림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현재 페가임 선수는 키를 하나 포지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엠버를 4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그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상대방의 엠버를 3개나 들고 있어서 그렇게 상대방 이거 이제 죽으면은 엠버가 다 넘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하게 손해를 볼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가시함장을 파괴해서 전선 끝에 양옆에 있는 뭐 바늘 두더지나 정보의 현신 같은 카드들에게도 데미지를 좀 입힐 수가 있다. 뭐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엠버거를 지금 5개까지 긁어놨어요. 지금 기회주의자를 내서 붙여서 엠버를 하나를 더 받고 다음 턴에 키를 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애매하죠. 여기서 일단은 붙였습니다. 6개를 만들어서 지금 다음 턴에 다시 한번 2번째 키를 포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견제를 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현재 뭐 특별하게 당장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덧쟁이 정도가 있겠네요. 덧쟁이가 나와서 일단은 이번 턴에 하나를 반드시 포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세팅을 해야겠죠. 그렇죠. 덧쟁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늘 두더지로 당장 뭐 데미지를 입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수학 정도를 해서 엠버를 2개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드 페니가 나와서 이번 턴에 상대방의 엠버를 탈취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궁창이에 영혼의 바이올린까지 나와서 데미지를 잘 가져가기 좋게 만들어 놨고요. 모두가 이 아비규환이 나와서 모두가 지금 포획을 다 해버렸죠. 6개 모아놨던 게 한 번에 싹 털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광역기 같은 게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뭐 다 회수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턴에 레디했던 키는 복구할 수가 없다. 다시 지금 아카이브 됐던 카드 정비공을 내서 이제 다시 한번 사이클을 좀 돌려주고 있고요. 핸드에 아직 로고스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적우적이랑 도터가 계속해서 뭐 수학을 하든지 데미지를 넣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일단 업그레이드가 기회주의자가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획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가호가 달린 상태에서 상대방의 엠버를 포획할 수 있다는 것 점 때문에 지금 5개나 포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승격도 하나 붙었지만 포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이진님을 상당히 제대로 견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엄청나게 필드가 깔렸어요. 뭐 데미지도 하나 넣어서 바늘 두더지도 잡아줬고요. 교스테라토가 다시 한번 나와서 돌연변이 생명체들이 전부 라고 해봐야 2마리, 이쪽은 3마리
드로우 효과를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엠버 하나를 더 벌기 위해서 시간 되돌리기를 사용을 할지, 그리고 우적우적이랑 도터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가시함정을 한 템포 써줄 수도 있거든요. 가시함정을 써서 근데 가시함정을 여기엔 쓰긴 조금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궁창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덧쟁이나 그러기도 좀 아깝죠. 약간 애매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써줬죠. 지금 양옆에 3데미지를 넣는 카드를 썼고 도터도 희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적우적이가 데미지를 넣지는 않고 수확을 한 것 같고요. 해서 다시 한번 엠버를 6개까지 모아줘서 레디를 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적우적이는 가호가 달려있는 상태고요. 이번 턴에 이지님께서는 섀도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섀도우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플레이가 가능한데 지금 좋게 잡히지는 않았죠. 핸드에 섀도우가 많아서 이 마스터 플랜이 잡혀 있네요. 근데 뭐 지금 잡혀 있는 필드를 역전하기 위해서 쓰긴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필드가 좀 잡혀 있는 상태였어야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시함정을 깔고 핸드에 잡혀있는 섀도우 카드들의 강화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황을 조금 빠르게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기대가 됩니다. 핸드에는 이런 드로우 펌핑을 통해서 어쨌든 정비공과 도서관 카드가 잡혔어요. 그리고 섀도우가 계속해서 깔리고 있죠. 마스터 플랜으로 넣어준 카드는 뭔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연결체도 나왔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유물을 내 것처럼 사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딱히 깔린 유물이 없습니다. 가시함정이 아까 이제 터져서 이렇게 데미지가 나눠서 들어간 거죠. 어깨 뒤에 숨은 자가 사이드에 플랭크로 배치까지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필드 그림은 조금 더 유리해졌나라는 그림은 보이지만 지금 당장 전혀 이득을 가져가지는 못해요. 핸들을 사이클을 싹 털어서 일단 이번 드로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깨 뒤에 숨은 자가 도발로 교스테라토를 좀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해서 다음 턴에 로고스를 선택을 하면 드로우를 조금 더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만 당장 이득을 크게 보진 못했어요. 포획을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페가임님께서는 그 두 번째 열쇠를 여셨죠. 그래서 마지막 열쇠만 열면 되는 상황이고 이지님께서는 이번 턴에 상당히 카드들을 많이 쓰면서 11개까지 엠버를 좀 보충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웬만해서는 다음 턴에 키가 되겠죠. 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카드를 사용을 할지. 지금 핸드에는 사우리안이 많이 잡혀 있기는 한데 사우리안을 내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딱히 이득을 볼 만한 그림이 안 나오죠. 지금 방어 계획이 2장이 잡혀 있어서 일단은 사우리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방어 계획이 2장이 잡혀 있고 자만심의 목소리가 잡혀 있어서 이득을 볼 만한 게 없습니다. 뭐 상대방의 엠버 하나를 내 걸로 옮기는 거 정도가 되는데 옮겨와서 뭐 이득 볼 게 없죠. 오히려 죽어버리면은 상대방한테만 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좋은 그림은 없어 보인다. 어쨌든 방어 계획 한 장을 통해서 3마리에 전부 가호를 달아주기는 하겠습니다. 여기 깔려있는 사우리아는 없기 때문에 방어객 한 장은 버려서 그냥 사이클을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허영심의 저주로 습격을 시켜서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있을지. 지금 덧쟁이 같은 경우에는 죽여버리기만 하면 전부 내 핸드로 엠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턴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겠죠. 허영심의 저주를 써서 캡처까지 가져왔나요? 허영심의 저주를 그쵸 사용을 했죠. 정비공의
모험과 퀵소에다가 승격을 시켜줬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2개 정도 이제 탈취가 된 상황이고요. 턴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진님께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키를 하나 포지를 하나 키 하시겠고요. 지금 필드에 깔려 있는 섀도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덧쟁이를 한번 선택을 해서 요 엠버를 하나 가져오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핸드에는 로고스가 2개, 섀도우가 3개가 있고, 뭐 무덤 파헤치기가 당장 큰 이득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턴에 뭐 디스를 선택하지는 않겠습니다. 섀도우를 선택을 하는 게뭐 핸드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 되겠고, 로고스를 선택을 해도 로고스를 선택을 해서 뭐 필드에서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섀도우를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탈취를 해서 어쨌든 템포를 좀 내 손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독성 폭탄도 미리 깔아둬야 다다음 턴쯤에, 지금 상대가 2개의 키를 포지한 상태고 한 턴 정도면은 3개 엠버를 충분히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성 폭탄을 지금쯤 깔아 놓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하우스를 선택을 하실지 뭐 그것부터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지님께서 하우스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아마일릭스 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드페니가 매버릭으로 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섀도우로 나타나 있는데 섀도우에도 레드페니가 한 장 들어가 있고, 그쵸, 지금 보시면 레드페니가 섀도우에도 있고 디스에도 있어요. 해서 디스 카드가 정수의 저울이 있는 상태의 덱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을 볼 만한 그런 카드들이 좀 있거든요. 맹수화된 악마라든가 레드펜이라든가 영혼지기, 인프 탐정, 뭐 이렇게 디스에 있기 때문에 무덤 파헤치기랑 정수의 저울을 가지고 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카드들이 핸드에 제대로 안 잡혔죠. 그래서 약간 수세에 몰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서 지금 섀도우를 선택을 하셨죠. 그쵸. 독성 폭탄을 지금 턴에 깔아놔야 가호 하나도 좀 제껴주는 게 좋겠고요. 지금 턴에 독성 폭탄을 하나 깔아놔야 다음 턴에 상대가 이제 레디가 됐을 때, 엠버를 충분히 확보했을 때 좀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 도서관 카드도 깔렸네요. 어떻게 깔렸을까요? 도서관 카드가 마스터 플랜에서 도서관 카드를 갖다 놓은 거였군요. 그래서 지금 유물 2개를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깔아놨고요. 레드페니가 나가면서 상대방의 엠버 하나를 탈취했죠. 어느새 5개까지 탈취가 된 상황입니다. 5개까지 이제 엠버가 모인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험과 퀵소도 가시 함정을 사용해서 제거를 파괴를 할 수가 있고요. 데미지를 정비공에 넣어서 뭐 정비공으로부터 반격을 받을 만한 게 뭐 1데미지밖에 안 되니까 데미지를 넣고, 그쵸, 가오 상태를 만들고, 그렇죠, 가시 함정을 사용을 해서 싹 정리를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그쵸, 어둠 뒤 어깨 뒤에 숨은 자까지 수확을 하면서 엠버를 10개까지 모아줬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따라간 상황입니다. 이번 턴에 페가임님께서 독성폭탄을 가지고 레디가 이제 체인을 좀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쵸, 지금 체인 엠버가 8개까지 모였는데 이번 턴에 독성 폭탄을 가지고 상대방의 열쇠 제작하기 단계를
네, 지금 다른 방 경기가 이제 체인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 바람에 재경기 관련된 얘기를 하느라 잠깐 중계가 중단이 됐었고요. 로고스를 선택을 해서 지금 필드를 좀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턴에 잘 넘어가면 엠버가 충분하고 뭐 탈출이 어느 정도 돼서는 뭐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은 좋은데 이번 턴에 섀도우를 선택해서 독성 폭탄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독성 폭탄을 사용해서 내가 한 턴을 더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6개를 뺏겨도 충분하게끔 12개까지 엠버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독성 폭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6개까지 12개까지 모아야 안전빵인데 12개까지 모은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황까지 따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키를 열어줌으로써 많이 게임을 따라온 이진님이십니다. 자, 이번 턴에 사용할 건 섀도우밖에 없어요. 섀도우를 사용하지 않으면, 섀도우 하우스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독성 폭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음 턴에 그냥 키를 포지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핸드에는 섀도우 카드가 뭐 레드 페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디스를 선택, 레드 페니가 지금 디스 카드로 나온 상태였군요. 근데 이제 네, 1경기는 방금 뭐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더 이상 뭐 독성 폭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 페가인님께서 이지님을 키 3개 대 2개로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진행하도록 하실게요.
자, 두 번째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번에는 페가이님께서 아까 사용한 덱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쪽의 편의점에서 온 불사신 바렌더라는 덱과 이진님께서는 말랑말랑한 최고의 엑토라는 덱을 꺼내 주셨습니다. 덱 이름을 좀 잠시 바꿔줘야겠죠. 자, 체인이 61점과 68점이기 때문에 체인을 3개 들고 시작하는 이진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되어서 선은 이진님이시고요. 5장을 들고 일단은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디스를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이번에 핸드 설정이 좀 안 돼 있는데. 일단 리방 여부를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계 때문에 리방까지 뭐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매뉴얼 모드가 좀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계가 그렇게 원활하게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손패가 어쨌든 가려진 상황으로 게임이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제가 전체적인 덱을 보면서 덱을 설명하는 부분과 좀 게임 진행 과정 정도로 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각자 덱 소개를 조금 드려보면 위쪽에 놓여져 있는 이제 이진님께서 가지고 오신 말랑말랑한 엑토, 말랑말랑한 최고의 엑토라는 덱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덱과 마찬가지로 디스하우스에 이제 정수의 저울이 있죠. 우호적인 생명체를 파괴하고 다른 세력을 준비해서 사용하는 기믹이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아까 잠깐 보였던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어둠의 하수인, 인풋 탐정 이런 것들이 모두 파괴됨 효과로 이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얘기가 조금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은 일단 리방이 되겠습니다. 매뉴얼, 이게 체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로우를 하기 전에 이제 체인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드로우를 하고 나서 체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좀 리방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을 일단 뺐고요. 자, 지금 일단은 잠시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보고 싶어요. 자,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시 게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덱은 일단은 매뉴얼로 덱은 서로 같은 덱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체인부터 적용을 해서 매뉴얼을 꺼주셨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부터 뭐 진행이 되겠죠. 뭐 이제는 다시 깔끔하게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체인을 안고 있는데 드로우가 왜 이렇게 6장이 잡혔다. 왜지? 지금 크루시블에서 약간 체인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체인이 4개가 있던 상태에서 핸드가 이제 어쨌든 시작 손패가 5장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체인이 감소하면서 6장으로 손패가 지금 시작이 되는 바람에 약간 상황이 좀 꼬였습니다. 지금 제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시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체인이라도 하나 올려서 체인을 일단 하나 올려서 다음 턴에라도 드로우 손해를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설정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선이 이진님이시죠? 이진님께서 손을 잡으신 상태에서
활성화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네, 약간 이제 서버에 딜레이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중계하는 입장에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뭐 액박이 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네, 일단은 게임이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페가임님이 맞나? 맞게 된 겁니까 이거? 왜 손패가 5장이지? 일단은 이지님께서 지배자의 방어를 먼저 내신 상태로 체인이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본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페가이님께서 생텀을 선택하셔서 어깨갑옷까지 일단은 세팅을 해놨습니다. 방어력이 2가 있는 상태에서 어깨갑옷이 붙었기 때문에 방어력 총 4까지 아는 상황이고요. 집단적 사고 탱크와 맹수화된 로봇이 필드에 깔립니다. 지배자의 방어를 2장을 들고 있는 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연하게 상황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개 디스의 그림자도 있어서 상대방 필드에 큰 견제를 넣을 수도 있는 디스의 기대값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덱이라는 걸 여러분이 미리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엠버를 하나씩 받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지님께서는 체인이 2개가 있어서 샌드가 5장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턴에 이제 페가임님께서는 섀도우를 선택을 하셔서 섀도우 2장, 레드페니와 위장의 달인 오토를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체인에 좀 오류가 있나요? 지금 또 체인에 대해서 어필이 들어갔는데, 네, 일단은 섀도우를 선택해서 레드페니와 위장의 달인 오토를 내서 상대방의 핸드와 엠버에 좀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체인을 아는 상태에서 상대방, 위장의 달인 오토까지 받았기 때문에 핸드가 내장으로 뭐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버려진 카드가 튀어오르는 죽음의 커크라서 정리기로 좀 좋게 쓸 수 있는 카드였는데 어쨌든 좀 페널티가 생기게 됐죠. 자, 이번 턴에 선택할 하우스는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페가임님께서 체인 하나에 대한 내용을 좀 어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번 턴에는 로고스를 선택을 하셔서 아카이브 했던 카드들을 전부 핸드로 들고 왔고요. 집단적 사고 탱크와 모험가 퀵소가 핸드에 들어왔습니다. 모험가 퀵소를 내줌으로 해서 드로우를 한 장 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 사고 탱크가 같은 세력에 속하면서 이 2마리, 요 섀도우 2마리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쵸. 아까 이제 체인 받고 시작을 하셨죠. 처음에 이제 하나를 더 놓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게 뭔가 있었나 했어요. 마침 그 모험과 킥소를 통해서 이 강화 효과를 통해서 받아준 드로우가 로봇 북턴까지 드로우를 땡겨줬기 때문에 굉장히 필드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맹수화된 로봇도 수확을 하면서 내 손에 있던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카드 한 장을 또 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핸드에는 사우리안과 디스만 남겨놨는데 지금 당장 뭐 디스의 그림자를 써서 상대방 필드에 있는 카드들의 효과를 제거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이득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사우리안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턴은 페가임님이시기 때문에 언테임드 선택을 했고요. 언테임드에 리플류 인원이 2마리 그리고 송곳니 동굴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상황을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계화된 기사가 날아가기엔 조금 아깝거든요. 근데 숲에서 길을 잃다를 사용을 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친구 맹수화된 기사가 였죠. 맹수화된 기사까지 싹 날려버리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니플 유인원 깔아주시고 송곳니 동굴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턴을 종료를 했어요. 이번에는 전부 다 로고스 세력들이 전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리안을 통해서 사우리안 원로원까지 깔아줬어요. 요걸 이제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엠버를 핑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요거 이제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엠버가 놓인 생명체, 요 니플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가장 체력이 높은, 가장 공격력이 높은 하수인에게, 생명체에게 엠버가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나 했는데, 전국 깨기를 가지고 지금 갈레아톱스가 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이지님께 턴이 다시 넘어갔는데, 지금 페가임님께서는 엠버가 5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고, 이지님께서는 엠버가 2개인 상황에서 지금 핸드가 계속해서 좀 꼬이는 상황입니다. 좋은 그림을 가져갈 수 있나 싶으면 견제를 바로 받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분들께서 아까 이제 체인 오류가 아니다. 아까 이제 7장을, 선 플레이어는 이제 7장을 드로우하는 건데, 체인 오류가 아니라 이제 6장을 들어온 게 맞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선수분들께 말씀을 전달을 드렸고요.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조금 요거는 지금 선수분들께 지금 전달은 드렸는데, 어쨌든 뭐 경기가 조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좀 상황을 좀 놓쳐버렸어요. 어쨌든 지금 페가임님께서는 생텀을 쭉쭉쭉 깔고 계시죠. 영혼정화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 필드에 있는 이 어둠의 하수인 같은 경우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미주얼 고주얼도 마찬가지죠. 미주얼 고주얼과 어둠의 하수인이 네, 어둠의 하수인과 이제 미주알 고주알 같은 경우에는 이 파괴된 효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배자의 방울로도 조금 상황이 꼬일 수가 있게 됐어요. 영혼정호사가 뭐 방어력까지 갖고 있어서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필드가 뭐 누구 하나 유리하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어 계획을 사용을 함으로써 필드를 좀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더까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맹수화된 로봇은 뭐 골고루 다 가지고 있네요. 이 친구들은 뭐 한 턴을 소비를 해서 스턴을 빼줘야 뭐가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턴은 다시 페가임님의 턴이 됐고요. 아직까지 누구도 이제 포지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에는 섀도우가 2개, 각 하우스가 2개씩 잡혀 있는 상황에서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섀도우로 괜찮은 거래와 위장의 달인 오토인가요? 아니죠. 부비 트랩과 괜찮은 거래 둘 다 행동 카드죠. 부비 트랩을 통해서 뭐 확산 피해를 입혀주고, 그리고 괜찮은 거래를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체를 손으로 되돌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우스트를 올려준 것 같죠? 네, 파우스트를 올려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턴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지님께 턴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페가임 선수는 엠버를 8개까지 모아놨기 때문에 상대방이 별도로 포획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번 턴에 포지를 하나 하겠죠. 지금 이지님께서는 어떤 하우스를 활성화시킬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핸드에는 디스가 4장이 잡혀 있고, 지금 어둠의 하수인도 한 턴은 소비를 해서 디스를 좀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디스를 선언을 해서 지금 미주알 고주알 같은 그쵸, 요 스턴을 해소를 해줬고요. 흑요석 풀모를 내줌으로 해서 뭐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언제든지 뭐 좋게 풀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깔아준 모습입니다. 지배자의 방울을 사용을 해서 갈레아톱스를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뭐 그냥 엠버 받아주네. 딜을 좀 넣어줬나요? 그쵸. 딜을 넣어서 부관 가버널에게 데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버널은 1P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1P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지. 네, 인풋 탐정을 일단은 내줬고요. 네, 인풋 탐정을 내줬고요. 지금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부관 가버널이 죽지는 못하고 그냥 갈레아톱스로는 데미지만 좀 입힌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체력이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턴은 페가인님께 넘어와서 송곳니 동굴을 깔아서 이미 뭐 잔뜩 깔려있는 필드를 좀 하나씩 정리를 하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일단 드로우가 하나 붙었는데 수생용 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당장 유리한 상황을 그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다를 가지고 제거를 하나 할 수가 있죠. 어떤 유물을 제거를 하는 게 좀 더 이쁜 그림이 나오겠냐. 이번 턴에 키는 일단 포지를 못한 걸로 봐서 그쵸. 엠버가 지금 키 코스트가 9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지를 하지는 못했고요. 송곳니의 동굴을 내주셨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가다도 일단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1데미지를 매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물 하나를 파괴를 하고 있죠.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지. 그리고 이제 데미지도 전부 넣어줬네요. 네, 이번에 파괴된 유물은 사우리안 원로원입니다. 그래서 갈레아톱스에게 엠버가 이렇게 막 엠버 핑퐁이 일어나는 상황을 좀 방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다를 가지고 사우리안 원로원을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 요 사우리안 원로원이 굉장히 좀 귀찮고 복잡한 그림을 만드는 카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깔려 있으면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 재밌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시간만 엄청 끌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거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 턴에 이어서 닉플 유인원이 데미지를 넣고 여기 그 갈레아톱스에게 데미지를 넣고 죽은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엠버는 11개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송곳니 동굴과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너지를 좀 낼 것 같습니다. 현재 키 코스트가 네, 6개였기 때문에 지금 이지님께서 먼저 포지를 하셨습니다. 이번 턴에 사우리안을 선택을 했고요. 위대한 파우스트를 내줌으로 해서 승격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다시 한번 키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각 생명체마다 열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키 코스트는 9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들에서 플러스가 더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당장 위대한 파우스트의 능력으로 9개까지 키 코스트가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타로가 상대방으로부터 포획을 했어요. 네, 포획을 해줬고요. 갈레아톱스는 수확을 했고요. 해서 3개까지 일단은
엠버를 모아준 모습이고요. 총 10개 코스트, 아까 이제 위대한 파우스트와 백부장 테러의 효과로 지금 10 코스트, 키 코스트가 10개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11개 들고 있던 엠버 중에 10개를 소비를 해서 일단은 하나의 키를 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텀을 이용을 해서 눈의 샘을 먼저 내줬고요. 생명체가 하나 파괴될 때마다, 적의 생명체가 하나 파괴될 때마다 엠버를 포획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황소방패 기사가 나와서 습격을 들고 있고요. 이건 니플 유인어겐에게도 2습격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유리하게 끌고 갈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불태우는 눈빛이 많은 덱이에요. 굉장히 이 덱이 불태우는 눈빛이 3장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스턴을 좀 2마리 정도한테 먹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해소가 되고 있죠. 지금 로고스를 선택을 해서 필드를 어마어마하게 깔아주고 있어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필드를 다 깔아주고 있는데, 일단 요거를 광역기 한 방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냐. 근데 지금 이 덱 같은 경우에는, 페가이님의 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광역기로 쓸만한 카드가 딱히 없습니다. 광역 견제를 할 만한 카드들은 많이 있는데 광역기를 쓸 만한 카드들은 딱히 없기 때문에 송곳니 동굴로 하나씩 자르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유리한 상황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카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페가임님께, 이거 페가임이라고 부를 만한 이름은 아닌데 제가 자꾸 입에 붙어버렸네요. 그게 펜에서 붙어버렸는데, 일단 생텀을 선택한 상황에서 불태우는 눈빛으로 견제를 한번 한다라고 하더라도 도렌벤이 전부에 스턴을 걸긴 해도 너무 많아요. 이미 필드에 깔리는 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장 상황을 역전했다 이렇게 볼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황소방패 기사 2마리가 서로 붙어있게 됨으로 해서 이 친구들은 2마리가 아니죠. 그쵸, 2마리에 베리논까지 붙어있는 상황인데, 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데미지는 조금씩 꽂아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쵸, 지금 그렇게 엄청 상황을 역전할 정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핸드에 거대 니플 고릴라, 거대 생명체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턴에 이 친구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기대는 해보겠지만,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미 이 핸드를 이 필드를 한번 정리를 해줘야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5분 딜레이지라서 한참 뒤에나 소개가 되겠지만, 지금 이지님께서 디스의 그림자를 2번 초반에 받았어요. 2번째 턴이었는지 첫 번째 턴에 받았었는지 굉장히 초반에 받은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제 필드를 제대로 깔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 필드가 엄청나게 깔려버려서 디스의 그림자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핸드에 둔 채로 다른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사우리안이 또 핸드에 3장이 잡혀있기 때문에 요거를 골고루 사용을 해서 일단은 엠버를 그쵸, 체크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필드에도 백부장 테러도 여전히 깔려있는 상황이고, 갈레아톱스도 스턴을 한번 제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상황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플레이들이 또 이루어졌는데, 지금 백부장 테러가 네, 데미지를 넣음으로 해서 상대방의 엠버를 하나 포획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 4엠버가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오가 안 벗겨졌는데 데미지를 넣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렌베니 시민 슈익스가 이제 깔림으로 해서 베리논의 효과로 베리논이 도렌베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로가 된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릭스 내주고 이제 갈레아톱스 스턴 제거하고 이러면서 이지님은 이제 6개까지 엠버를 쌓아놓은 모습이고요. 다음 턴이 되어서 페가이님께서 언테임드를 실행을 하고 지금 니플 거대 생명체와 나머지 니플 고릴라들을 전부 깔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니플 고릴라가 카드가 이렇게 제대로 안 뜨는데, 어쨌든 이거 니플 고릴라입니다. 니플 고릴라가 깔림으로 해서 필드가 지금 맞다이를 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 상태에서 페가임님의 핸드는 5장이 섀도우가 잡힌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디스의 그림자가 한 템포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어쨌든 필드에 깔린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걸 하는 게 맞는 선택일지. 지금 디스를 선택해서 뭔가 하기에는 디스가 필드에 깔려 있는 게 사실 뭐 한 마리밖에 없죠. 신더 한 마리 정도밖에 없고 핸드에도 뭐 신더 한 마리 정도밖에 없어서 이득을 보기에는 모로고스에 그걸 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요 세 마리 아니 로고스를 해서 세 마리는 스턴을 풀고 세 마리는 이거 뭐 수학을 하든지 뭐 견제를 하든지 하는 상황을 그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핸드에는 여전히 사우리안이 두 장이 들어왔고요. 뭐 디스가 세 장이 있어서 뭐 핸드를 돌리려면 디스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우리안을 선택을 해서 갈레아톱스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맞춰줌으로 해서 방금 대열중앙주의보가 핸드에 있었군요. 그거 제가 못 봤는데 지금 센터를 맞춰줌으로 해서 바로 그냥 콩킹 니플 고릴라를 제거를 해버렸죠. 뭐 디스의 그림자를 뭐 고려할 필요도 없이 대열중앙주의보가 굉장히 좋게 잘 잡혀 있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 엠버를 12개나 보유한 채로 필드도 압도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경기는 상당히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5장이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전부 다 깔아주는 선택을 하겠지만 이번 턴에 어쨌든 체크를 하고 필드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장의 달인 오토를 가지고 버려지는 카드가 조금 변수를 만들 것인지 일단 지배자의 방울이 버려졌고요. 그리고 신더가 버려짐으로 해서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 하셨던 디스의 그림자는 여전히 핸드에 남아서 어떻게 쓸지 궁금할 정도의 필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의 그림자가 쓰여졌어요 해서 모든 친구들이 요 이제 페가임님의 모든 친구들이 전부 효과가 사라졌다. 네, 백지화가 됐습니다. 내 다음 차례가 시작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뭐 수학 효과라든가 뭐 요 니플 유인원들의 키워드라든가 황소방패 기사의 키워드들 뭐 은신 해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전부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필드에 굉장히 하수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흑요석 풀물을 가지고 키 제작 단계를 땡겨와서 한 번에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디스의 그림자에 꽂혀가지고 그거 설명하느라 흑요석 풀무 각을 제대로 못 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경기가 1대1로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경기,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그 이슈가 있었죠. 체인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경기를 펼쳐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3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패배를 맛봤던 덱들이에요. 뚱뚱한 자 아마엘릭스가 출전을 했고요. 바렌더가 나가고 충돌의 MC 잠시만요. 충돌의 MC 프랑켄 아로와 뚱뚱한 자 아마엘릭스가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다시 덱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요거 이제 충돌의 MC 프랑켄 나로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간 덱이기 때문에, 덱을 좀 잘못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잘 만들지도 못한 광고를 잠깐만. 아이고. 네, 다시 광고 다 보셨고 경기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선택을 해주셨겠죠? 뚱뚱한 자 아마엘릭스와 그쵸? 아까 졌던 바렌더가 선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덱 선택이 마무리가 됐고요. 61점과 68, 9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진님은 체인 손해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방.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리방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 체인을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뭐 금방 만들 거기 때문에 뭐 광고는 틀지 않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방이 만들어졌으니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덱을 선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어떤 덱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만 잘 적용을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매뉴얼도 적용이 됐고, 손패가 뽑히기 전에 깔끔하게. 네, 이제는 제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선이셔서.
자, 선은 이진님이시죠? 이번에 핸드에 로고스가 4장이나 잡혀 있고 뭐 다중조회 2장이나.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도서관 카드를 먼저 깔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이제 두 번째 턴이 됐을 때 다중조회 2장을 내서 4장을 보관을 하고 뭐 2장을 또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초반을 가져갈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와, 이거 당했네요. 위장의 오토 달인 2장으로 지금 다중조회랑 아비규환을 날려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카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서 거기다가 이제 핸드 제한까지 받은 게 굉장히 크죠. 지금 여기서 도서관 카드를 사용을 해서 이거 한 장을 플레이, 2장을 플레이, 드로우를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상황이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아쉽게 쓴 것 같아요. 도서관. 네, 시청자분께서 광고를 그냥 제가 얘기한 거죠. 광고라고. 그냥 뭐 키포지 그냥 영상 만들어서 틀어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누가 광고를 주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뭐 어쨌든 잠깐 시청자분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필드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부비 트랩을 가지고 싹 필드가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 장이와 수생용 리들이 나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진님께서는 마스터 플랜을 초반에, 이번에는 좀 초반에 잡아줬죠. 독성 폭탄도 그렇고 초반에 좀 좋은 유물들을 깔아놔서 상대방의 필드를 굉장히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버도 어느새 5개를 들고 지금 체인도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궁창이 2마리와 바늘두더지까지 깔아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핸드도 뭐 규격화 검사에 로고스 4장이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뭐 결코 불리하게 끌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페가임님께서는 생텀 2장과 섀도우 1장, 그리고 언테임드가 3장 잡혔는데 필드에 깔려있는 생텀을 좀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일단 필드에 깔려있는 시궁창이를 좀 털어내려고 탈취를 하는 그런 기믹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전국계기를 좀 사용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미지를 바늘 두더지한테 넣어줬고요. 그림자 장이까지 소비를 해서 바늘 두더지를 잡아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턴은 넘어갔죠. 지금 이진님께서 아직은 멤버가 뭐 6개가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행동을 취할 수는 없겠고요. 이거 로고스를 한번 내서 싹 털어주는 게 핸드 수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지기를 내서 뭐 그림자 장이를 잡겠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탈취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궁창이 2마리를 전부 깔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혼지기를 시궁창이에다가 붙여서 아예 그림자 장이까지 뭐 잡는 그림을 좀 볼 수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지기에 뭐 엠버가 붙어 있어서 엠버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디스를 3장을 내줌으로 해서 핸드 6장에서 뭐 더 이상 들어오는 없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페가임님께서 생텀 3장과 언테임드 3장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한 하우스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림자 장애를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그림자 장애를 이용해 바늘 두더지를 잡아줄까?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좀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잡아줌으로 해서 바늘 두더지에게 수생용 리들이 1D를 넣고 바늘 두더지를 그림자 장애가 잡아서 시궁창장애를 좀 견제해 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냥 시궁창이를 쳐서 옆에 있던 시궁창리를 어, 때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지기까지 뭐 한 번에 다 털어줬네요. 네, 일단은 영혼지기를 들고 있는 그걸 친 거죠. 해서 1 데미지를 마저 넘으로 해서 엠버도 벌고,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도 아예 파괴를 해서 상대방의 견제 타이밍을 조금 흔들어 놨습니다. 이진님께서는 아까 있던 7개 엠버 중에 6개를 사용을 해서 키를 하나 포지했고요. 로고스를 선택을 해서 4장의 생명체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제 필드에 깔려있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를 정보의 현신에 준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드에는 로고스 한 장과 섀도우 4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사이클에 유리하게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생텀을 선택하신 페가임님께서 눈의 샘을 먼저 내주셨고, 불태우는 눈빛을 써서 돌연변이들에게 기절을 시키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3마리가, 그렇죠. 3마리가 스턴을 받기 때문에 한 템포 좀 벌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간 가버널까지 나와서 포획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진님께서 섀도우를 선택을 하셔서 핸드에 잡혀있는 4장을 한 번에 싹 털어주겠죠. 프랜시스, 그리고 레드페니가 탈취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장이가 나와서 도련변이들에게 은신, 지금 여기 스탄 걸려있는 친구들은 이제 전부 은신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거래는 아직까지는 일단 사용하지 않고 일단 킵한 상태에서 턴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지금 언테임드가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송곳니 동굴을 가지고 상대방의 낮은 체력의 하수인들, 생명체들을 전부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나가줘야 되겠고요. 리플 유인원들은 초반에 빨리 내서, 초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빨리 내서 털어줘야 리플 고릴라가 나중에 나왔을 때 버린 더미에 있는 리플 유인원들을 전부 다시 데려와서 한 번에 또 필드를 장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렇게 리플 유인원들을 먼저 깔 수 있는 언테임들을 플레이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진님 턴으로 넘어갔고요. 로고스 선택을 해서 핸드에 있는 3장의 로고스들을 좀 사용을 하는 그림을 그릴 것 같고요. 일단 퀵소가 플룸풀을 잡아줬죠. 플룸풀을 잡음으로 해서 한 장을 더 뽑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드로우를 한 장 했습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통해서 다음 턴에 수확을 할 수 없게 지금 리플 유인원들이 수확이 아니라 데미지를 넣게끔 그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도터까지 나와서 핸드 수급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그려놨고요. 도련변이들에게 전부 스턴을 풀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핸드가 이제 6장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음 턴에 조금 더 유리한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찬란한 진실이 잡혔어 가지고 이렇게 필드에 꽉 채워줬는데 스턴을 6마리나 당하게 됐어요. 거기에 뭐 생타모르 영혼정오사와 어깨갑옷까지 나와서 좀 유리하게, 지금 필드는 좀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좀 유리한 상황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부관 가버널은 이번 턴에 뭐 했죠? 뭐 했는지, 부관 가버널은 퀵소를 쳤네요. 퀵소를 쳐서 퀵소를 잡고 그 효과로 포획을 하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엠버가 동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필드는 수적으로는 이지님께서 좀 유리하지만 4마리나 스턴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페가이님께서는 지금 핸드에 니플 고릴라가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니플 유인원이 어쨌든 한 턴 먼저 사냥을 다 하고 죽은 다음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버린 더미에 있는 애들을 끌고 오면
필드 장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니플 고릴라가 나올 것인가? 니플 유인을 먼저 쓴다라는 게 결국 뭐 결코 니플 고릴라가 핸드에 있다라는 걸 상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지 보다는 지금 요 스턴을 어떻게 하고 핸드에 꽉 채워져 있는 7장이나 되는 요 핸드를 어떻게 좀 가져갈지, 그리고 뭐 독성 폭탄이나 가시함정 이런 걸 가지고 좀 어떤 견제를 해볼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활성화 플레이 하우스를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턴에 로고스를 선택해서 스턴을 풀고 규격화 검사를 쓰기보다는, 이 규격화 검사는 어쨌든 아까 이 덱을 만나봤기 때문에 어, 한 템포 니플 고릴라를 잡는데 좀 초점을 맞추겠죠. 해서 섀도우를 먼저 선택을 해줬고요. 그림자 장의를 뭘 선택한 거냐? 그림자 장의를로 수확을 해서 수확을 여기 있군요. 교수 테라토 효과군요. 그렇죠. 그림자 장의를 수확을 해서 드로우를 보고, 그리고 드로우를 본 카드들을 바탕으로 뭐 계속해서 깔아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래도 사용이 됐고요. 적대적인 생명체, 그래서 이제 어깨 갑옷은 이제 버려지게 되고, 부강 가버널은 이제 페가이님의 핸드로 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연결체를 내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유물, 뭐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잘 깔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드에는 지금 2마리의 로고스가 스턴이 되어 있고, 디스 1마리가 이제 스턴이 되어 있어서 뭐 이거를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당장 엄청 급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음 턴에 저는 니플 고릴라가 나오기 위해서 원테임드가 한 템포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바로 규격화 검사 쓸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로고스가 한 턴은 스턴을 푸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페가임님께서 9개 중에 6개의 엠버를 사용을 해서 키를 포지를 해주고 있고요. 니플 유인원으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일단 수학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련변이들이 지금 은신을 많이 얻어서 아무래도 좀 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경작자 프랜시스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여기 도발로 버티고 있고, 숲에서 길을 일타를 가지고 지금 뭐 전부 다 여기 있던 친구들이 다 그냥 핸드로 들어갔습니다. 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니플 유인원들은 덱으로 들어갔다가 고릴라가 나옴으로 해서 다시 내 핸드로 들어오고 이 친구들을 다시 깔아주고 있죠.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해서 뭐 지금 데미지를 넣어서 버린 더미로 보내기보다는 수확을 한 이후에 숲에서 길을 잃다와의 콤보를 가지고 다시 깔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선택 같아요. 어쨌든 목적은 이 많게 깔려있는 필드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엠버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좋은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핸드에 규격화 검사가 있는 걸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규격화 검사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턴은 디스를 가지고 상대방이 니플 고릴라로 한 템포 뭐 좋은 그림을 가져가게끔 일단은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뭐 핸드에 지금 디스가 6장이나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템포 어쨌든 털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덧쟁이, 그리고 맹수화된 악마, 시궁창이, 그리고 레드페니가 매버릭 효과로 매버릭 카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디스로 들어와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정수의 저울과 영혼의 바이올린까지 이제 깔아준 모습입니다. 지금 디스가 굉장히 좋게 잘 깔렸어요. 여기서 뭐 흑요소 풀무까지 있었으면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뭐 그렇진 않고요. 정수의 저울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은 준비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니플 고릴라가 움직였어요. 이번 턴에 언테임드를 선택을 하셨고요. 니플 고릴라가 뭔가 했습니다. 지금 꺾였는데 뭘 했는지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사냥을 했네요. 싸움을 걸어서 시궁창이와 맹수화된 악마를 모두 잡아준 걸 볼 수가 있고요. 니플 유인원이
같이 파괴가 됐습니다. 니플 유인원이 파괴가 됐어요. 제가 니플 고릴라의 효과를 제대로 못 봤는지 지금 어떤 효과로 저렇게 됐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니플 유인원이 수확을 함으로 해서 엠버를 7개까지 확보를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골치 아픈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한번 정리하겠죠. 규격화 검사 한번 써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공격력 가장 낮은 내 페니도 다시 덱으로 돌리고, 그리고 규격화 검사로 요 니플 고릴라도 잡아주고 뭐 그런 그림들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좀 쓴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드 페니가 죽었네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영혼 정화사가 있어서 레드 페니가 죽으면은 이제 덱으로 들어가지 않네요. 지금 언제 깔렸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규격화 검사를 써서 생명력이 가장 높은 니플 고릴라와 생명력이 가장 낮은 니플 유인원이 함께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로고스 카드들이 깔리는 모습, 그리고 스턴도 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덧쟁이가 계속해서 깔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엠버를 계속해서 포획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엠버가 부족하진 않아서 어쨌든 페가임님은 두 번째 키를 포지를 해줬습니다. 해서 지금 포지 상황은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진님께서도 7개의 엠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까지는 아니고 지금 특별한 견제만 없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플 고릴라는 다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니플 유인원들도 다시 핸드에 들어오고 다시 하나씩 또 깔리겠죠. 이렇게 해서 규격화 검사가 하나 빠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정도의 강력한 견제기가 정리기가 없는데 조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두 개로 이제 키가 비슷한 상황인데, 유물들도 싹 지금 걷어내진 상태고, 굉장히 이 거대 생명체의 압박이 좀 크게 느껴지나 했는데 다시 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독성 폭탄이 아니라 괜찮은 거래를 사용을 해서 다시 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대방에게 1엠버를 주더라도 이게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니플 유인원이 다시 공격을 해서 또 버려진 더미로 가고 다시 한번 나와서 좀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들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견제를 해주지 못하면 이진님께서 4개를 가지고 있는 엠버가 조만간 터진다, 이게 조만간 포지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박빙의 상황이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페가임님이세요. 핸드에 8장이나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털긴 털어야 돼요. 언테임드 니플 시리즈를 좀 활용하기 위한 언테임드는 아쉽게도 이 니플 고릴라를 제외하고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고 있죠. 여기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니플 고릴라 효과로 다 파괴가 되고 한 거였군요. 그래서 좋은 그림은 니플 고릴라가 다 만들어 놨다. 근데 뒷심이 정리기 두 방에 뒷심이 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상대방이 4개의 엠버를 가지고 있는 걸 흔들만한 카드가 딱히 없습니다. 불태우는 눈빛을 활용하기엔 상대방이 지금 4개의 돌연변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돌연변이가 아닌 것들이 전부 섀도우라는 점에서 다음 턴에 섀도우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격화 검사가 한 장이 더 있나요? 다시 핸드로 들어온 건가요? 지금 규격화 검사가 핸드에 하나가 더 있어서 대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벌써 순환이 돼서 지금 핸드로 들어온 거네요. 지금 버린 더미가 3장밖에 안 된다라는 점은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빨리 잡혀버렸습니다. 니플 고릴라가 나와도 언제든지 제거를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페가임님께서는 생텀을 선택을 해서 불태우는 눈빛으로 4마리를 일단은 스턴을 걸어두고 섀도우가 털려면 털어라, 뭐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혼 정화사를 깔아주고 부강 가버너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눈의 샘을 이용해서 엠버를 좀 가져온 모습이고요. 자, 이진님께서는 특별하게 뭐 포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탈취까지 좀 된 것 같아요. 포획이 된 건가요? 아, 포획이 좀 된 거네요. 포획이 돼서 이진님께서는 엠버가 지금 4개에서 2개로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시 뭐 엠버적인 상황은 좀 역전이 됐는데, 이 엠버를 뭐 뺏어 온다면 5개까지 만들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뭐 스턴 걸려 있는 생명체도 많고, 연결체를 가지고 뭐 그런 좋은 이득을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디스를 내서 일단 바늘두더지 스턴 풀어주고요. 맹수화된 악마와 인풋 탐정까지 나가겠죠. 뭐 인풋 탐정이 안 나갈 이유는 딱히 없기 때문에 인풋 탐정이 나가고, 뭐 영혼의 바이올린을 사용을 해서 뭐 상대 누군가를 경로시키는 게 뭐 그렇게까지 당장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누구를? 부관 가버너를 경로를 시킴으로써 그냥 너는 포획만 계속해라,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둘 다 키가 2개가 포지가 되어 있고요. 엠버를 3개씩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필드에 깔려있는 생명체도 서로 똑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치열한 후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핸드에 잡혀있는 니플 고릴라를 한 템포 쓰냐, 언테임드를 사용을 해서 한 템포 땡겨 오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니플 유인원을 뭐 재활용하는 걸 떠나서 그냥 수확을 다 해서 6개를 좀 맞춰 놓고, 그다음 뭐 니플 고릴라를 내서 한번 뭐 견제를 하고, 뭐 그런 파이트를 전투를 해서 일단 죽여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가 되는 건데, 그래도 니플 고릴라를 니플 유인원을 그냥 수확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방의 스턴이 걸려 있지 않거나 뭐 조금 유리하게 사용될 만한 카드들, 뭐 이런 레드 페니 같은 것도 지금 잡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눈의 샘을 이용을 해서 파괴가 됐으니까 지금 하나 포획을 시켜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니플 유인원 하나는 뭐 마저 죽이진 않고 립을 해서,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지금 엠버를 하나 늘려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니플 고릴라가 일단 필드에 다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니플 고릴라가 필드 나갔어요. 이거 3번이나 나가고 있는데, 핸드에는 다시 규격화 검사가 잡혀 있다. 자, 핸드에는 규격화 검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니플 고릴라가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고스를 선택을 하셔서 규격화 검사를 미리 빼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핸드에 잡힌 카드들이 뭐 교스테라토랑 뭐 도터가 뭐 좋은 카드이긴 하지만, 그쵸, 니플 고릴라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지금 필드에 깔려있는 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득을 볼 만한 카드는 아니었거든요. 뭐 엠버도 지금은 이제 앵꼬가 돼버렸고, 일단 로고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스턴도 제거를 하고, 도터와 교스테라토도 필드에 깔아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언테임드를 선택을 해서 그냥 3마리 다 수확만 해도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요. 생턴도 마찬가지죠. 황소방패기사, 영혼정화사, 부관가버널은 경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장 할 수는 없겠고요. 일단 베리논도 이제 출진을 했고, 불태우는 눈빛으로 상대방의 돌연변이들을 다시 한번 견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눈의 샘을 이용해서 포획을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렇게 해놨지만, 뭐 포획할 게 없었죠. 뭐 쓸 일은 없었습니다, 딱히. 자, 이진님께 턴이 넘어갔는데 지금 견제를 해줘야 돼요. 뭐 키코스트를 늘린다든지 포획을 잔뜩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하게 키코스트를 늘리거나 포획을 할 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경기는 사실상 뭐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라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 탈취를 할 수 있죠. 탈취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턴 종료가 됐고, 네, 이렇게 돼서 페가이님께서 마지막 키를 포지해 줌으로 해서 16강에서 승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뭐 부족한
중계 실력이지만 뭐 경기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선수분들도 좋은 경기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분들이 세팅을 처음 하시고 저도 키포지 경기 중계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수도 있었고 했는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경기 또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일정 예고해드리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팔로우, 트위치 보시는 분들은 팔로우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내일 10시입니다. 내일 10시에 2조 경기 중계가 있고요. 그리고 키포지 대회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는 하트 오브 크라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TSKR에서 하트 오브 크라운, 그리고 가을에 테포마와 티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더 재밌는 방송 경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감상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